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, 나는. 가치 투자자들, 특히 이제 자산도 중요시 여기고 수익도 중요시 여기고 이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엔 야금야금 하여간 그래도 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. 뭐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돼? 카메라요? 저만 보세요. 어우, 심쿵해. 아니 형님하고 주식초등학교 때 찍었던 게 2020년 11월이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돼. 1년 반? 1년 반. 네. 시간 너무 빨라. 근데 그때는 진짜 제 핸드폰 하나 들고 그때 갔었잖아요. 그러게. 그래서 막 그 사무실 막 소리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오디오도 너무 안 좋은 사무실 환경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1년 반 만에 드디어 다시 이제 좀 조금은 그래도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. 그러게요. 잘 오셨습니다. 이제 뭐 존대를 해야 되는구나. 이제. 아니 근데 항상 우리 그렇군요. 저기 김태석 형님이 존대한다고 해놓고 계속 이제 반말이 이제 습관처럼 편하게 나와가지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아무 때서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, 저는 원체 이제 편한 동생이어가지고 편한 뭐 동생이어가지고 딱히 그래도 되게 친한 건 또 아니잖아. 가장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본 거는 그때 제가 야식 잡설을 올리기는 했는데 더네이처홀딩스 그 주총 참석 후기 맞어요. 보였어요? 예. 거기 같이 가셨던 슈퍼개미가 이분입니다, 여러분.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? 그럴걸요? 그런가? 네네. 다른 사람들도 거기 남산주성님하고 같이 갔냐고 해서 되게 막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날 또 원래 갈 생각은 없었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겸사겸사 간 거지.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거의 뭐 저희 집값 수준으로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. 예. 집값이 어느 집에 사는지 내가 모르니까. 저 약간 변방에 경기도? 그 정도 되는 우와! 것 같아. 예, 정확합니다, 여러분. 딱 이제 갖고 계시는 그 금액대가 이게 뭐 경기도에 있는 집값 정도.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, 그래서 주총에도 그때 좀 의미 있게 같이 참석을 해주셨었고. 그러게요. 예. 근데 그때 저는 좀 힘들었던 게, 형님이 그때 주총에서 마이크 잡고 생각보다 세게 말하는 거예요. 아니, 원래 주총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? 사실 요새 주총을 잘 안 갈라 그래요. 주총 갔다 오면 너무 화가 나고. 주총만 가면 화가 난다고요?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주총 갔다 오면 너무 화가 나고, 갔다 와서 막 주식을 다 팔고 싶어가지고,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가려고 하는데, 그래도 이제 꼭 가야 되는 주총들 꼭 가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. 이건 경영진한테 이렇게 뭔가 인식시켜줘야 되겠다. 이런 주총들은 가서 더 세게 얘기하지. 그러니까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말하러 가시는 거예요. 들을 게 별로 없잖아. 우리나라 주총 뭐 가보신 사람들 다 알겠지만 10여 분 만에 끝나죠. 시작해서 뭐 동의합니다, 제청합니다, 뭐 땅땅땅 15분, 뭐 아주 길어야 20분. 그러고 나서 뒤에 무슨 다시 질의응답을 해주는 데도 있고, 뭐 안 해주는데 바쁘다고 가시는 데도 있고, 기껏해야 거기 뭐 담당자하고 좀 얘기하다 오는 정도? 아침에 왜 여기까지 왔지?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반 직원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일반 주주들도 별로 그렇게 질문을 별로 안 하고, 회사에 그 요구할 것도 별로 얘기 안 해요. 근데 딱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.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총을 거의 못 가시고, 또 직장인분들도 많고, 대부분 하죠. 이제 주총을 평일에 하고 또 몰아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가시는 목적 중에 99%는 사실 IR 같은 거 이제 들으러, 그렇죠? 회사 상황을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CEO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다 보니까 들으러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, 사실은. 주목적 이제 들으러 가는데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지. 그리고 요구할 것들도 이제 사실 또 해야지. 요구할. 그렇죠? 그럼 최근에는 주총을 많이 거의 안 다니시죠? 올해는 한 5군데 뭐 이 정도 갔던 올해? 것 같아요. 5군데 많이 가시네요. 네. 몇 군데는 가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, 또 한 군데는 정말 장문의 글을 적어와서 거기서 낭독하고 온 데도 있긴. 회사에서 되게 싫어했겠다. 되게 싫어하더라고. 어떻게 회장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.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내가 반문하고 왔죠. 예전에도 소액주주 운동도 하시고 막 소송도 거시고 그러다가 한번 거의 완패하신 적 있잖아요. 완패, 그렇지. 대패. 뭐 어떻게 보면 뭐 완패인데, 뭐 소송은 이제 1심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은 거지. 예.
근데 지금 요새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뭐야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수 회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. 그 소송도 그 요새 내가 며칠 전에 그 벌써 소송이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소송 판결 1심 판결문을 네.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. 네네네.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기도 안 차요. 거의 도저히 이제 경영상 판단이라는 걸 되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, 법원이.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증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면 자회사가 제품을 모회사 대신에 납품을 했는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는 훨씬 뒤에 들어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. 설비도 없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요. 근데 회계장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. 이게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아무 공장도 설비도 없이 만들어서 납품했어. 그 케이스는 그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 회사 일감을 이렇게 몰아주고 약간 그랬던 케이스였죠.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요새 그 동원산업 시끄럽잖아요. 네네네. 이제 동원산업의 면제부를 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회계법인 이런 데들이 근거를 마련해 주잖아요.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. 그렇지 뭐 네. 공정 가치 네. 계산도 해주고 그때 그 회사도 그랬어요. 그때 그 회사도 공장이 큰 게 있고 핵심 공장을 큰아들한테 넘기면서 이 회사 DCF로 뭐 이 회사는 향후에 1년에 뭐 몇 억 정도밖에 못 버는 회사다. 그래가지고 공장 자체를 넘겼어요. 100몇십억에. 네. 아들이 가져가더니 그것도 공장 담보로 전부 은행에서 돈 대출 받아서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가져갔고 1년 반 만에 100몇십억을 이익을 내서 그냥 싹 가져가. 그런 것들이 그냥 법원에서는 다 경영사의 판단? 이 사회의 잘못이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니까. 근데 그런 거 한번 하면 진이 빠져요. 뭐 보면 19년, 20년도에 제가 쭉 시장보다 항상 잘해왔는데 한 10몇 년을 네. 그 당시에 시장보다 못했어요. 예, 한 2년 정도 한 힘드셨죠. 2년 정도를 뭐 그 외에도 다른 일들도 좀 있긴 했는데 행복하지 않구나 누구하고 싸우는 게 혼자서 외롭게.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그런 싸움은 잘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응원은 하고 있고 뒤에서 돕는 정도로. 근데 이제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 때도 여야 공히 뭐 상법 382조 3항 이거는 이제 개정 필요성을 다들 이제 공언을 좀 했고 그래서 조금 스스로 좀 많이 변하려는 것 같아요. 변하고 있기는 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. 그리고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미명하에 근데 다시 따지고 보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네.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잘 안 내려주죠. 그래서 나도 되게 누구 지금 언론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뭐 카메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네. 거의 뭐 그런 이제 섭외나 얘기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다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대호 기자 사람이 좀 찔기다 그래요. 내가 웬만하면 약속은 좀 지키거든. 입으로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네. 이번 달 이런데 그럼 다다음 달쯤 어떠세요? 그럼 그때 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하여튼 이 자리에 와게 되고.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1년 반에 저희 이제 Y3 시작한 지가 거의 1년 다 됐어요. 딴 데를 나간 적이 없다니까.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제 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.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. 말주변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라서. 그 말씀 재작년에도 하셨는데.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말주변 별로 안 좋잖아. 별 말씀을 또 한 번 질문하면 또 혼자 한 10분 동안 얘기하면서. 그게 또 문제지. 우리 와이프가 나가서 좀 혼자 떠들지 말고 재미도 없는 거. 그래도 요즘에 투자도 훨씬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. 항상 전화 드리면은 거의 10번 중에 7, 8번은 형님 뭐 하세요? 그러면 잔다. 나머지는 형님 뭐 하세요? 그러면 이제 일어났다. 거의 네. 둘 중에 하나던데요.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때로는 자야 될 때가 있어. 요즘 참 하여튼 시장이 계속 안 좋잖아요.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. 그래요?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고 또 뭐 삼성전자 이제 지수를 제일 크게 구성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. 대형주. 우리처럼 이제 가치 투자자들 특히 이제
자산도 중요시 여기고 수익도 중요시 여기고 이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네. 최근엔 야금야금 하여간 그래도 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 지난 한 4, 5년 동안 성장주가 엄청나게 각광받던 그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. 뭐 작년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그런 거 아닌가? 저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올해 뭐 나쁘지 않게 그냥 하고 있어요. 형님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. 아니 나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이러지 않으니까. 근데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사상 최고 계좌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, 사실 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횡보장이 2011년부터 쭉 왔잖아요. 2011년에 뭐 유럽발 재정위기 뭐 계속 시작 흔들렸다. 근데 사실 그 횡보장세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났고, 그러니까 기업을 잘 발굴을 하면, 그렇죠. 그렇죠. 초기에만 좀 뭐 운이 좋았고, 에이, 그 이후에는,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냥 고만고만했지. 그러니까 무슨 세 자리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두 자리도 뭐 저 뒤 후반이 없어요. 다만 크게 까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시장보다 항상 좀 더 나은 정도. 뭐 시장이 10%면 나는 20% 내고.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렇게 꾸준히 지금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나오는 걸 테고요. 그렇죠. 뭐 요새 워낙에 열심히 그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냥 사실은 그렇게 불어나지 않고 그냥 막 고만고만해요. 형님도 막 비교하고 막 하세요?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죠. 근데 뭐 들리는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뭐 저기는 얼마 냈다더라, 뭐 저기는 수익이 작년에 얼마 났다더라, 진짜 잘했네, 어떻게 저렇게 수익을 내지, 야, 신기하다, 뭐 그런 생각하지. 근데 비교하면서 너무 그게 대해서 또 속상하거나 이러면 행복하지 않거든요. 최대한 그냥 그렇구나, 잘 됐네, 뭐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야지. 제가 알기로는 형님도 꽤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나 몇몇 종목이 또 막 신고가 가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. 신고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근에 그냥 조금씩 담아놨던 종목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. 주로 이제 엄청난 자산주나 뭐 저퍼주들,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, 또 그러지 않은 회사들도 꽤 있긴 한데, 비중으로 보면 비중 1위는 사실 제가 이제 제약주를 굉장히 오래 하나 들고 하는 게 있죠. 근데 그건 싸진 않지만 향후 한 5년, 10년 엄청 좋을 거라고 나는. 그거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? 한 7년 정도 지금 들고 있는데, 그 사이에 사실 좀 사고 팔았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. 그 외에는 대부분 저는 이제 뭐 좀 저퍼 저 PBR, 뭐 무조건 뭐 저퍼 저 PBR이 좋다는 게 아니고 수익도 잘 내고 일정 부분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산 가치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, 그런 회사를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나눠서 가져가고 있죠. 그게 어떤 뭐 특정 섹터를 좋게 봐서인가요? 아니면 완전히 바텀업부터? 특정 섹터를 따로 보진 않아요.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쏠릴 수도 있잖아요. 나중에 이렇게 포트를 보고 나면은. 뭐 그럴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신경 잘 안 쓰죠. 그걸 딱히 따져본 건 없어요. 그나마 이제 제약주 제가 하나 들고 있다 그랬는데, 그거,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면서, 그리고 인재들이 워낙 그쪽으로 몰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바텀이 이제 튼튼한 제약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다, 뭐 이 정도고, 나머지들은 딱히 어떤 섹터가 엄청 좋아서 그 섹터에 집중하거나 이런, 저는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자산주라든지 좀 안전마진이 깔려있는, 그리고 조금씩 그래도 성장이 나오는 것 위주로.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았지, 사실 몇 년 동안. 그죠, 성장주 막 좋을 때는. 근데 또 요즘 장세에서는 또 형님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오히려 시장을 훨씬 더 앞서갈 테고요.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. 재작년 11월에 그때 인터뷰할 때 주식초등학교 시절에 부산 형님 이야기하면서 지주사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지주사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싸더라고요. 그때 부산 형님도 지주사가 지금 너무 싸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. 안 그래도 아까 나 점심 때 잠깐 주차 사무실 이제
주차하면서 전화를 드려서 네. 한 10분 정도 통화했는데 네. 통화 자주 하시네요, 그 형님하고. 아주 자주 하지는 않는데 네. 가끔씩 내가 전화 드려요. 네네. 약간 갑갑할 때도 전화하고 네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오늘은 자산주 실제 자산 가치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싼 회사가 있어요. 아, 형님 진짜 많이 그 회사 진짜 싸기는 무진장 싼데 진짜 김모 회장하고 같이 동업하기 싫다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그러니까 그렇게 싼 거야. 그렇죠. 우리가 엄청 싸게 사놓고 네. 너무 그것만 뭐 원망할 필요는 없고 네. 잘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예. 그 사람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. 배당을 하든 평생 만년 살 건 아니잖아 사람이. 그런 경우가 옛날에 천일고속 예를 드시면서 그 얘기를 천일고속. 하시더라고. 예. 천일고속이 옛날에 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쭉 주식들을 갖고 있던 형제들이 이거는 이제 다 잘 나눠 가지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마무시한 배당을 이제 그다음부터 하기 시작을. 그리고 이제 기업 거버넌스는 점점 좋아질 거라. 회사가 갑자기 돈을 엄청 벌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배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. 그런 회사도 난 괜찮다고. 그러려면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, 주주들이. 그런 회사들이 거버넌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. 아니, 그 형님 얘기했던 건 이제 부산에 이제 대한화섬이고, 그 태광그룹이 거버넌스는 사실 우리나라 최악이거든. 아휴, 참, 이호진 회장 출소하자마자 그 전임 다른 분이 이제 임명해놨던 그 전문 경영인들 싹 다 잘랐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키스코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거기는 뭐 거버넌스가 나쁜 게 아니죠. 네. 근데 엄청난 자산주고 지주회사 이제 한국철강하고 한양철강하고 있는 이제 엄청난 자산주 한번 보세요. 포2 맞아요. 작년 실적 대비한 포2에 실질 PBR도 뭐 0.23 뭐 정도밖에 안 되고 연결로 현금성 자산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, 7천 원 이상 될걸요? 근데 시총이 뭐 3천억이 안 되니까. 거기 키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자사주 소각도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자사주도 꽤 많이 있었는데 네.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진짜 실제 소각.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자사주 매입은 열심히 하는데 네. 요새 최근 들어서 그렇죠. 소각에는 굉장히 인색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뭐 나중에 무슨 그걸 아까워하죠. 회사가 가지고 다 자기 걸로 아니까. 근데 최근에 이 회사는 260만 주? 260만 주인가 해서 300 몇십억을 그 자사주 갖고 있던 거에 반 이상을 소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것만 소각한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주요 자회사가 한국철강인데 한국철강도 자사주를 소각했어요. 이것도 뭐 몇백억 했어요. 200억인가? 했고 그리고 그 한국철강 그 키스코홀딩스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지분, 한국철강 지분을 사왔는데 프리미엄을 10%밖에 안 붙여서 사왔어요. 또 뭐 아들이나 회장이 키스코홀딩스가 키스코홀딩스가 대주주 지분을 한국철강 지분을 사왔는데 키스코홀딩스가 자회사 대주주의 지분을 사왔다. 거의 뭐 회사 돈으로 그냥 비싸게 대주주고 사주고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언뜻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자회사 연결로 잡히는 한국철강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가 한번 올라갔고 키스코홀딩스가 또 한 12% 전체 또 한번 소각하니까 원 쿠션 먹고 투 쿠션 먹고 사실은 대충 한 20% 이상의 주주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. 주가도 올랐나요? 주가는 조금 그만큼 올랐나? 네,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도 사실 좋고 대주주도 좋고 그렇죠. 소액주주도 좋고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새 많은 이제 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게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. 여력이 되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. 사실 근데 그렇게 변하려고 그걸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회사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괜히 이제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이제 생각하는 대주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고요. 이게 간격을 좀 좁혀야 되는데
코스닥 상장사 CEO 뭐 동네 아는 형이든지 뭐 네.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빨도 안 먹혀요.